장소는 스탈스크 12, 모든 캐릭터는 인버전 세상에서 스탈스크로 향하는 작전선 바이킹호에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탈스크에서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 사토르는 이미 8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탈린 고속도로에서 마지막 알고리즘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스탈스크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중심지에서 9개의 알고리즘을 회수하는 것. 단 알고리즘을 모두 빼내기 전에는 사토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심장박동이 멈추면은 9개의 알고리즘의 위치가 미래로 전송되어 세상이 소멸되기도 하죠. 더불어서 사토르는 췌장암 말기 상태라서 본인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캐릭터들의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로켓은 베트남 요트에서 사토르를 만나 그를 죽이는 임무. 하지만 알고리즘을 모두 확보한 뒤에 신호를 받고 나서야 그를 죽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캣은 주인공한테 핸드폰을 받고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면 이 핸드폰으로 연락, 장소만 말하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주인공과 아이브스가 속한 레드팀입니다. 이들은 알고리즘을 확보한 다음에 폭발지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지게 놔두는 것이 레드팀의 임무죠. 왜냐하면 일어난 일은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이 레드팀은 시간 순행하여 이동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이 속해 있었던 블루팀입니다. 이들은 레드팀이 폭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스탈스크 12에 있는 사토르의 부하들을 죽이고 방위물을 제거, 진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임무들은 정리를 했고 레드팀, 블루팀이 쓰는 방법은 아이브스가 시간협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의 대사를 보면 같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여 협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협공은 사토르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시간협공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부하들로부터 미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토르는 고속도로 탈린 전투에서 승리했고 알고리즘을 확보할 수 있었죠. 현재에서 꾸준하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만 있다면 현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협공을 활용했었던 테넷팀은 같은 시간 흐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드팀은 시간 순행 방향으로, 블루팀은 시간 역행 방향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레드팀은 1시간 전에 진격해서 블루팀의 퇴각 경로를 확보,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 블루팀이 인버전되어 레드팀의 진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큰 그림이죠. 서로가 서로의 앞과 뒤를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분 타이머를 맞춰놨었던 시계가 있었죠. 시계에서 0이 의미하는 것은 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레드팀은 10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시계를 차고 있으며 블루팀은 0에서 10으로 가는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레드팀이나 블루팀이나 똑같이 10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시계를 차고 있는 거지만 블루팀은 인버전했기 때문에 시계가 0에서 1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무튼 먼저 레드팀은 작전 실행을 위해서 투입됩니다. 헬기에서 내려 달려가고 있을 때 레드팀의 시점에서 블루팀을 바라보니 부상을 입은 채 인버전돼서 거꾸로 움직이는 팀원들을 볼 수 있었죠. 이는 작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레드팀은 이렇게 인버전돼서 거꾸로 가고 있는 블루팀을 엄호해서 퇴각 경로를 확보해줍니다. 다음으로 레드팀이 진입한 뒤에 블루팀도 스탈스크 12로 갑니다. 이들의 시기는 0에서 10으로 역행으로 흐르기 때문에 블루팀이 작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폭발지를 쳐다봤다면 그 폭발은 역행되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블루팀의 활약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연출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닐은 역행 방향으로 움직여서 사토르의 부하들을 미리 죽이고 레드팀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경로를 확보해줬을 겁니다. 블루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바로 닐입니다. 이때 닐은 블루팀에서 작전 수행 중에 지하터널로 가고 있는 입구에서 볼코프를 쳐다보죠. 볼코프는 헬기에서 레펠로 착지해서 지하터널 입구에 폭탄을 설치해놓고 진입했지만 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역행되어 보였습니다. 닐의 생각에는 이 부비 트랩 때문에 작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 닐은 작전을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또 한 번 회전문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닐은 이제 레드팀과 똑같이 순행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주인공과 아이브스가 지하터널 입구에 도착할 때쯤 닐은 험비 차량을 타고 따라와서 경적으로 빵빵 댔지만 주인공은 이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터널로 들어왔었던 주인공과 아이브스는 터널 중간에 철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 그런데 철문 안쪽에는 죽어있는 블루팀 대원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그 시체에서 수류탄을 뒤지는데 그 백팩에서 빨간색 열쇠고리가 보였죠. 한편 베트남에서의 캣은 권총을 챙긴 다음에 사토루의 요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사토루와 싸운 뒤에 아들과 함께 해변가로 떠나는 모습까지 지켜봤죠. 그가 오자 일단 캣은 시간을 끌려고 사토루한테 다시 잘해보고 싶다 라고 말했고, 사토루는 CIA에게 뺏었던 자살약을 만지작거리면서 언제 자살할지 각을 재고 있었습니다. 한편 스탈스크의 상황 지하 터널에서는 철창 너머로 볼코프가 등장을 했고, 이 볼코프는 모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폭발지에 설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볼코프는 사토루한테 왔던 전화를 주인공한테 연결해줍니다. 사토루는 통화 중에 볼코프한테 주인공의 머리를 총으로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어있던 시체가 일어나면서 주인공 대신에 총을 맞은 다음 철창문을 열어주고 입구로 사라집니다. 그 사이 주인공은 열린 문으로 입장해서 이 볼코프와 싸움을 하죠. 그리고 결국 그 끝에 알고리즘을 회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스탈스크 전투가 한창이던 때 인버전됐던 캣은 배에 맞은 총상을 모두 회복했고 신호에 맞춰서 사토루를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이때 캣은 인버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토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행동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아들과 함께 해변에 갔다고 해놨기 때문에 사토루가 돌아왔을 시점에 일부러 샤워기로 자신의 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토루와 주인공이 전화하고 있을 시점을 틈타서 일부러 테라스 쪽에 선크림을 흘립니다. 사토루는 이를 보고 그냥 닦지 말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지만 캣은 미끄러우니까 닦아야 한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처음 볼 때는 진짜로 선크림을 흘린 줄 알았고, 그리고 시간을 끌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는 사토루를 죽일 거라는 의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캣은 사토루가 원하는 죽음을 눈뜨고 볼 수 없었고 사토루를 직접 죽이고 미끄러운 선크림이 있는 쪽으로 끌어 구멍난 난간으로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다시 스탈스크의 상황, 주인공과 아이브스는 알고리즘을 차지했지만 시간폭탄은 곧 터질 거고 입구는 아까 전 부비트랩으로 막혔던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 순행 방향인 닐은 험비를 타고 터널 위쪽으로 이동해서 줄을 묶은 다음에 주인공과 아이브스를 구해냅니다. 결국 주인공과 닐, 아이브스는 작전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안전한 곳에서 이들은 작전 성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닐이 왜 여기에 있어? 중간에 바꿨어. 문은 어떻게 열었어? 너네 팀이 연 거 아니야? 지하 터널에서의 정황을 모두 들었던 닐, 뭔가 꺼림칙합니다. 진짜 그 철문을 누가 열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아, 결국 내가 열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잠시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알고리즘을 주인공한테 넘기고 다시 회전문을 타기 위해서 헬기에 타러 갑니다. 그때서야 주인공은 닐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백팩에 빨간색 열쇠고리를 확인하죠. 이때서야 주인공은 오페라 하우스 사건 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지하 터널에 있는 철창에서 자기 대신에 볼코프의 총을 대신 맞아주고 철문까지 열어준 사람이 모두 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닐은 태연하게도 그 문 열 사람 나뿐이지 라는 대사를 하고 주인공은 정말 돌아갈 거냐고 되묻죠.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라는 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주인공은 닐을 테넷 요원으로 채용한다는 것. 닐한테는 운명이란 없으며 현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있어선 우리의 우정은 지금이 마지막이지만 너에게 있어선 우리의 우정은 이제 시작인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날리면서요. 마지막으로는 에필로그 장면입니다. 캣을 구하려고 주인공이 프리아를 죽이는 장면이었죠. 뭐 이런 정도는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렇다면 왜 갑자기 프리아는 캣을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테넷이란 단체는 인버전이란 기술을 다루고 시간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캣이 인버전을 겪고 또 목격도 했고 게다가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캣은 위험 인물이 된 것이며 프리아가 이 캣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